주식이 뭘까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네, 바로 1600년대 초에 1602년에 네덜란드에서 최초의 주식회사가 생깁니다. 동인도 주식회사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도 기억이 날 겁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게임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희 세대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대항해 시대라는 시대가 열리면서요. 서양에서 동양까지 굉장히 먼 거리라서 교류가 어려웠는데 이 항해술의 발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동양을 한번 갔다 오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뭐 향신료나 차, 뭐 도자기 이런 것들을 수입해다가 팔면 진짜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처럼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서양에서 동양을 한번 갔다 오는데 엄청난 리스크가 있었어요. 배를 한번 띄우려면 굉장히 큰 돈이 드는 건 기본이고요. 배가 가도 돌아오는데 이제 한두 달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할 확률도 상당히 높았어요. 원주민의 습격을 받거나 폭풍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걸리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배를 띄우는데 100억이 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100억을 한 명 내지 두 명이 투자를 하면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해서 이 돈을 다 날리게 되면 리스크도 너무 크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 국민이 분할해서 같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억짜리 배를 한번 띄우는데 10,000명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씩 10,000명에 투자를 하면 똑같이 100억이잖아요. 그럼 이 100만 원 정도는 설사 좀 잘못돼도 이제 크게 타격은 입지 않을 수 있고요. 잘 되면 이익을 같이 배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동인도 주식회사라는 주식회사가 시작이 돼요. 그 배를 띄우는데 드는 돈을 모두 같이 나누는 거죠. 그걸 증서로서 이제 입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의 동인도 주식회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그 동인도 주식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딸내미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주식을 팔려고 보니까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마침 처음에 배를 띄울 때는 투자하지 못했는데 지금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609년에 암스테르담에 증권거래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증권거래소에서 서로 이제 주식을 사고 팔게 되죠. 이렇게 된 게 바로 이 주식회사의 시초입니다. 대략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큰 배를 띄워야 되는데 이 배가 100억짜리 배가 한번 갔다 오면 1,000억을 버는데 100억짜리 배가 침몰해버리면 그냥 다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리스크를 나누고 더 규모 있게 가기 위해서 전 국민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투자를 해서 이 배를 띄웠다. 그게 이제 주식회사의 시작이다. 그 투자한 부분을 주식이라는 증서로 이제 만들어서 보관해 줬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만 갖고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분들 다 한두 분쯤은 있을 거예요. 한번 이런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백종원 대표처럼 사업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벌써 식당을 한 3-4개 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새로운 식당을 하나 또 오픈을 한대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같이 그 친구랑 예를 들어 뭐 소주 한잔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삼겹살집을 오픈하고 있는데 처음에 5천만 원으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막상 실제 오픈을 해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해서 이 부분을 대출을 받을까 생각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한테 5천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제안할 수 있죠. 야, 너 그러지 말고 내가 5천만 원 투자할 테니까 지분을 반 넘기고 대출 받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회사가 이 삼겹살집이 주식회사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회사의 가치가 5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1억 원짜리 주식회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5천만 원을 투자했고 제가 5천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지분율이 50% 되는 거죠. 주식을 이 친구 50%, 제가 50%. 그리고 만약에 이 삼겹살집이 1억짜리 주식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1년을 다 정리하고 보니까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반반 나눌 수 있죠. 이 친구 2,500만 원, 저 2,500만 원. 이게 바로 배당이에요. 주주한테 회사가 번 돈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회사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개념은 혼자 이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동업을 하는 거다. 아까 친구가 1억 원짜리 삼겹살집을 차렸을 때 내가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50% 주식을 사왔잖아요. 그 회사가 번 돈의 50%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 하나 들어보죠.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100% 사오길 원하시면 400조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400조가 없잖아요. 불행하게도 4조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조를 주면 이 삼성전자의 1% 부분을 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100조를 벌면 1%, 1조를 내가 달라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주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어떤 투기나 도박이 아니라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일부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거다. 동업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동업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생각이 달라지시죠. 이제 우리가 아무 회사나 막 살 게 아니라 우리가 동업하고 싶은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회사랑 동업을 해야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 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왕초보 주식 강의 2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